그러면 다음 순서로는 아마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그 발기인에 참여를 하시면서 아마 의료사역이 어떤 거다, 막연하게 내가 지역에서 꿈꾸는 의료는 어떤 것이다라는 상이 있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의료사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하는 조직인지에 대해서 박태원 위원님께서 의료사역에 대한 짧은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태원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5일부터 창업팀 시작해서 오늘 꽤 역사적인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 준비가 코로나 때문에 7월 17일 되어서 한 달 정도 연기됐고 최근에 준비를 위해서 식순을 짜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발기인 대회를 거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의 모든 활동은 임의적으로 진행한 거고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고, 발기인 대회가 돼야지만 법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기인 대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연기와 연기를 하다가 그래서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 아주 요식적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분들하고 다른 발기인분들이 말이 되게 길죠.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뭐 어떤 여러 단어가 하도 섞여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간 조금씩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짧게나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해서 연말까지 의료 사업을 인가받고, 이걸 인가받으면은 이제 지역의 의원과 돌봄할 수 있는 요양센터, 요양병원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부터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고민을 해야 하는, 현재까지는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고민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그동안 필요에 의한 것들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본격적으로 연구적인 역할들, 의료 연구에 대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아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빠른 속도로 조합원들 모집하는데 여러 발기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주고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으니까 짧게라도 몇 마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 질문할 때 나 발기인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몇 가지 조금 고민하다가 자료를, 기존 자료하고 몇 가지 최근 거를 제가 혼자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페이지 더니? 페이지 더니? 예, 앞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약칭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의료사역, 네, 의료사역, 의료 뒤에 복지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근데 실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복지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 의료복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한다는 측면.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지역에서 제가 그동안 4, 5개월 동안 만나 뵈니까 의료복지 쪽은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당장 우리 지금 지역에 닥친 문제고 우리들 스스로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근데 협동조합은 약간 막연하게, 그래서 의료복지라고 하는 것을 왜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게 협동조합적 방식이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의료복지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와 이거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이 의료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복지는 그동안 기업 중심에서, 민간 의료가 기업 중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것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요양, 그러니까 의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까지,
그래서 실은 요양 전에 더 젊었을 때는 건강, 그다음에 예방, 그다음에 의료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쭉 가겠지만은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도 굉장히 센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제일 크게 뭐가 다르냐?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를 40% 이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어르신들,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일정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은 굉장히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료복지라는 측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보험, 뭐 장기 요양보험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또 뭐 민간에서 지역에서 막 힘들어 죽게 생업에 이러는데 뭘 그걸 또 만들겠다. 그것도 양평 전체도 아니고 일단 서종에서부터 만들겠다고 하니까 잘 돼 있는데 왜 그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꽤 많이 아실 거예요. 일반 병의원들하고 이런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병의원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사업이 전국에 23개가 있습니다. 23개 의료사업이 병원과 요양센터, 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많이 번성은 안 했지만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반 병원들이 가지고자 하는 지향점과 의료사업이 만든 병원들이 가지고 가는 지향점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자료로 그냥 대체하기로 하고, 과연 협동조합으로 의원을 운영하면 어떤 게 다를까? 그런 측면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반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가게를 열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다 주식회사죠. 협동조합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도 많아가지고, 농협은 세계적으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과연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냐 아니냐, 즉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라든가 농협 스스로에서도 그런 우려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대내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자, 뭐 그건 또 논외로 치고, 그럼 주식회사하고 협동, 과연 협동조합 뭐가 다를까? 제일 첫 번째 많이 말씀하시는 게 협동조합은 1인 1표다. 주식회사는 돈 낸 만큼 권한이 있지만은 협동조합은 돈을 누가 많이 냈건 적게 냈건 사람 한 명당, 그러니까 자본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의결권에서 제일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지금 오늘 발기인이 총 몇 분이라고 그랬죠? 81명입니다. 81명. 원래 발기인이 몇 명 있으면 돼요? 50명? 50명은 권장사항이고요. 법률적으로는 발기인은 5명 이상이면 돼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1명만 있어도 돼요. 최초 주주가 7명.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설립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협동조합은 발기인이 5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의료사업인 경우는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이 50명 이상이에요. 권장사항이. 법률적으로 5명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81명의 발기인들 했고, 투자 한도도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투자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전체 총 출자분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1인 1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분들이 돈을 많이 낸 분들이 많으면은 그분들 목소리가 커질까봐, 그리고 그 한 명도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직계가족으로 같은 증명성에 묶인 거를 합산해버려요. 가족들끼리 쪼개가지고 출자하는 것도 일정.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게 해라. 이익 배당은 어떨까요?
주식회사는 이익 배당에 제한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익 배당도 제한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중에 의료사협은 이익 배당을 아예 못합니다. 이익이 나도 못해요.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조합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예요? 공익적 활동으로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이익은 남으면 어떻게 되냐?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이익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10% 이상은 다음 사업을 위해서 적립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떠냐? 30% 이상이에요. 더 엄한 거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청산을 하면은 그 재산을 주식 주인들한테 나눠주잖아요. 현재까지 파악해서.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산하면은 가지고 있는 잔존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회가 이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식회사는, 저도 주식회사도 운영을 해보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금 4년 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는데, 주식회사는 효율 중심으로 해요. 이익을 내기 위한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특히 협동조합은 가치를 중심으로. 그래서 약간 운영 원리를 보니까 주식회사는 지위와 통제 중심으로, 그렇죠? 이익을 못 내면은 자리를 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 회사는 이익을 많이 얻는데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신자유주의의 이런 경향도 있고, 협동조합은 어떠냐면은 합의와 조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 일은 어느 게 쉽겠습니까? 지위와 통제하는 일방식하고 합의와 조정을 하면서 하는 일방식. 어느 게 일이 빠르겠어요? 지위와 통제가 빠르죠. 그리고 이익도 훨씬 잘 내겠죠. 자, 지금 우리는 뭐예요? 가시밭길을 가고 있어요. 협의와 조정을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일정 성인이면 다 뭐예요? 1인 1표야. 이러니까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 발기인분들도 조금씩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추진위원부터도 우리 유미용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협동조합이 꽤 잘 돼 있다고 하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곳 하나 말씀드리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곳인데, 협동조합은 2가지를 목적으로 협동조합 창시자나 협동조합 운영자들이 하는데, 첫 번째는 일자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어때요?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자, 결론적으로 그럼 뭡니까? 서정과 양평 지역은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놔도 어떻다? 대학으로 다 도시로 나간다. 다시 여기 살고 싶어도 이곳에 일자리가 없다. 편의점, 식당, 농협 이런 데 알바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다? 우리는 좀 의미 있는 교육기관, 의미 있는 의료기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청년들의 또는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래서 모델이 조금 다릅니다. 유럽 쪽은 주로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었고, 캐나다라든가 이렇게 미주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지역 사업을 위해서 영국 식민지 이민자들, 프랑스 이민자들이 차이나타운처럼, 그렇죠? 이런 타운을 만들어 살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이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협동조합은 이 2가지를 일자리와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꽤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결사, 마음을 모아야 한다. 결사해야 된다. 협동조합 7원칙의 가장 핵심은 결사예요. 마음을 모은다. 근데 이 마음을 모으는 게 쉽지 않죠. 우린 다 서로 똑똑해. 그리고 각자 도생하려고 그래.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사를 해야 되는데, 결사를 어떻게 한다? 마음과 돈을 모은다. 자, 이제 우리 조합원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돈 모으는 일입니다. 조합원 모으고 돈 모아야 돼요. 제가 얼추 계산할 때 내년도에 의원 만들고, 말하자면은 요양센터 만들고 하려면은 처음 출발에 한 5억 정도 들 거고요. 아무리 안 들어도. 그 다음에 한 20억 정도가 들 겁니다. 얼추 추상컨대. 자, 개인들한테는 큰 돈이지만은 500명이 모이면은 큰 돈 아니죠. 그거를 결사한다는 게 협동조합이에요.
마음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다. 이런 측면에서 서종에 왜 의료사협이 있어야 될 것인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미 서종은 9,7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800명이 좀 넘습니다. 특히 저기 외곽진 교통이 거의 오지에 되어 있는 명달리, 서울이, 노문리 이런 곳들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물론 뭐 문어리들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노년층에 대한 문제들, 어린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의원은 그것만 갖춰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구수가 늘어나고 건물 늘어나고 땅값 올라가면은요 점점 뭐가 생겨요. 다른 의원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다 무슨 의원이죠? 어쨌건 개업하는 개원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경쟁을 해가야 되면은 서로 좋은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시기에 우리가 빨리 의원을 만들고 요양센터, 지금 요양센터 많이 만들어지죠, 동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괜히 경쟁돼 가지고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면서 하나는 이익, 하나는 가치인데 이게 충돌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안 좋은 모습이 생기니까 지금 시기에 저는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서종만 할 거냐? 그렇지 않죠. 서종은 그래도 꽤 좋은 지역이니 향후에 요양과 돌봄 등을 커뮤니티 케어를 해서 서종에서 경험을 해서 이 사례들을 양평의 다른 더 어려운 지역으로, 더 외곽 지역으로, 저기 청운, 양동, 단월 이런 것들로 이런 모델들을 계속 전파시킬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종 의료사협이 아니고 양평 의료사협이라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인데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의료사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좀 아시지만은 이제 한번 마지막 정리. 창업팀을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3,400만 원 지원 받았어요. 이런 사회적 가치를 하기 위해서 4명이 모여서 열심히 한다니 보니까 좀 준비도 된 것 같아.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된 것 같아서 창업팀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진위원회 22명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발기인 모집 81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3번째 단계에 왔고요. 그래서 오늘 가운데 있는 발기인 대회, 이게 법적 절차. 이 다음 법적 절차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즉 창립총회. 이 창립총회는 500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500명을 모으고 구체적인 의료에 대한 계획까지를 갖추려면 이제 사무국을 운영해야 돼. 상근자. 지금은 개인 시간 내고 막 개인 돈 내고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는 사무국을 좀 운영해서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라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모으는 일. 자, 조합원 얼마 모으면 돼요? 우리 이미 81명이니까 인당 몇 명 모아오면 돼요? 인당 5명 모으면 5, 8에 40. 그럼 이미 80명 있어? 그럼 500명 됩니다. 그렇죠? 올해 돌아가셔서 바로 조합원 5명씩만 모으시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9월 추석 무렵, 추석 지나고 나서 창립총회 할까요? 여러 발기인 분들 어떠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좋습니다. 한 분당 5명씩만 확보하면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 500명 모으면은 바로 창립총회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바로 보건복지부에 인가 설립 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인가 받는데 한 2달 걸려요. 빠르면 1달 반. 그래서 설립 인가증을 딱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의원 바로 여기다가 만듭니다. 요양센터 바로 만들어요. 자, 이제 사람만 필요하지 않죠? 머리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이 돈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이 협동조합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부터 바로 여러분들의 과업은 조합원을 모집해 오는 거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저희가 11월로 잡고 있는데 진흥원에서 돈 준 곳에 지금 준 곳에서는 연말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금 창업팀이나 지난번 추진위원 모임에서는 그게 아니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자. 발기인 모임 81명 모아지는 걸 보니까 조합원 500명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합원 총회를 추운 겨울에 하지 말고, 그렇죠?
경치 좋은 가을에 서종의 가을에서 조합원 초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좀 측면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그런 좋은 강의를 들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잘 들으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혹시 뭐 아까 다른 거 막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제 안건 심의로 넘어가야 됩니다. 안건 심의는 여기 계신 참여하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계신 분들께서 서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안건이 결정되고 이후에 집행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들 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희가 온라인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립총회는 가급적이면 코로나 상황이 많이 개선돼서 저희 양평 그리고 서종이 자랑하는 자연환경을 벗삼아서 야외에서 500명 이상을 모아놓고 창립총회를 하는 것도 아주 양평 의료 사업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심의로 넘어갈 건데요. 안건 심의로 넘어갈 때는 다들 잠시 집중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